어떡하니? 머리 또 감아야겠네. 차가운 와인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강남 30층 고급 레스토랑. 수백만 원짜리 샹들리에 아래에서 나는 와인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누군가의 비웃음,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 야, 강은수. 너 남편 직업이 뭐야? 설마 정말 백수야? 겨우 교사?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구나. 33년 만에 만난 동창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조롱.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닦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라는 것을. 도대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실. 넓은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강은수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로 임관해서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검사장님, 우편물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여러 통의 우편물 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 서울여자고등학교 88학번 동창회 초대장.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88학번. 그러니까 33년 전 이야기입니다.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초대장을 꺼내 펼치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소 강남구 테헤란로 르시엘 레스토랑 60층. 일시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 회비 1인당 50만 원. 르시엘.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회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정말 오랜만이야. 33년.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던 그 시절.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던 기억. 그리고 그 아이들. 박지영, 최서현, 윤미라. 3명의 이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그 초대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딸 은지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로스쿨 3학년인 은지는 요즘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초대장이야. 와, 엄마도 동창회가? 몇 년 만인데? 33년 만이지. 은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박.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 얼마나 보고 싶을까? 보고 싶다. 그런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글쎄, 고민 중이야. 남편 정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그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가고 싶으면 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우는 내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친구들 나올까? 아마도 박지영, 최서연, 윤미라. 그 세 명은 늘 함께 다녔으니까 이번에도 같이 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엄마, 근데 왜 안 가고 싶은데? 엄마 지금 검사장이잖아. 당당하게 가면 되지. 은지는 내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괴롭힘을 당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은지야, 과거의 상처는 그렇게 간단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33년 전에 그 소심하고 가난했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고위 법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3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봄, 어머니는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야 했기에 방과 후에는 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부만이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야, 강은수, 너 오늘도 혼자 밥 먹을 거야? 박지영이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화려한 아이였죠. 부잣집 딸이었던 그녀는 언제나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응, 나는 괜찮아. 에이, 같이 먹자. 우리랑. 최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친절함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 먹을래. 왜? 우리랑 먹기 싫어? 너 혹시 우리 무시하는 거야? 윤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것은 도시락에 물을 쏟는다든지 책을 숨긴다든지 뒤에서 수군거린다든지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박지영 편에 서 있었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유일하게 김소희만이 가끔 내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은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갈 거라고, 언젠가는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정말이지, 그 시절은 지옥 같았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매달렸고 결국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동창회 갈 거야. 정훈이 커피를 마시다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는 당당해져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은지도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멋있어. 가서 완전 화려하게 등장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33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일까? 그날 저녁 나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고 갈까? 너무 화려하면 허세처럼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여전히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단정하지만 품이 있는 스타일.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0세의 여성.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괜찮아, 강은수.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시절의 약한 소녀가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내가 떨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50분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50층 초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르시엘 레스토랑. 금빛 간판이 석양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예약하기도 어렵다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차를 보는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10년 된 중형 세단.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타고 오는 차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괜찮아, 강은수. 차가 뭐가 중요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내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은 최소한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강은수입니다. 아, 서울여고 88학번 동창회 모임이시군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홀로 들어서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고 한강이 검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멋지다. 그러게, 역시 지영이가 장소 잘 잡았어. 이미 몇몇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반짝이는 액세서리, 값비싼 핸드백. 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수수한 건 아닐까? 어머, 저기 누구 온 것 같은데?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보였습니다. 박지영.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풍성하게 부풀려져 있었고 짙은 화장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33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지만 그 오만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세상에, 강은수 아니야? 최서현도 나타났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두른 그녀는 샤넬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박, 진짜 왔네. 윤미라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답게 최신 유행 스타일로 완벽하게 꾸몄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지영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응, 오랜만이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완전 그대로네. 33년 전 그 모습 그대로야. 서연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도 안 변했어. 미라도 거들었습니다. 그 말에는 칭찬의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촌스럽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자. 우리 테이블 저쪽이야. 지영이 창가 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다른 동창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 서연, 미라는 내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치 심판관들처럼. 너 어떻게 지냈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잘 지냈어. 결혼했어? 응. 남편은 뭐해?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33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비웃는 것. 교사야.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교사. 좋지. 지영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건설회사 임원이거든. 대형 건설사. 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품 매장 사장이야. 강남에 2개나 있어. 서연도 질세라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인플루언서야. 팔로워 50만 명. 광고 수입만 해도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와. 미라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검사야. 부장검사. 미라가 덧붙였습니다. 검사. 그 말에 내 귀가 잠깐 쫑긋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자녀 있어? 지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딸 하나 있어. 뭐해? 로스쿨 다녀. 아, 로스쿨. 그래도 공부는 잘하나 보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그래도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너 같은 사람 딸이 로스쿨을 다니다니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야, 근데 너 가방 그거 어디 거야? 미라가 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 아, 백화점. 우리는 다 명품만 쓰는데. 미라가 자신의 에르메스 백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2천만 원짜리야. 대기자 명단 올려놓고 6개월 기다렸어. 와, 대박. 다른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지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 오기 부담스럽지 않았어? 회비가 50만 원이잖아. 그 말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아. 교사 월급으로 50만 원 내기 빡빡하지 않아?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용돈 수준이지만.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괜찮아. 그래. 그럼 다행이다. 지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응, 우리 코스 메뉴로 할까? 지영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좋지. 여기 코스 메뉴 완전 맛있대. 야, 근데 은수야. 미라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너도 코스 메뉴 괜찮아? 1인당 추가로 30만 원 더 나오는데. 80만 원. 회비 50만 원에 추가 30만 원이면 총 80만 원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다시 한번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우면 다른 거 시켜도 돼. 서연이 가짜 걱정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고.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 같이 코스로 하자. 지영이 웨이터에게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푸아그라, 랍스터, 트러플 파스타. 맛있었지만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계속 나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야, 너 집은 어디야? 지영이 물었습니다. 노원구. 아, 노원구. 거기 집값 많이 올랐지? 응, 좀 올랐어. 우리는 강남 살아. 아파트 시세가 30억 넘어. 서연이 자랑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다른 동창이 감탄했습니다. 남편이 잘 벌어서. 지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계속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야, 근데 은수야. 미라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SNS 안 해? 찾아봤는데 없던데. 응, 안 해. 요즘 누가 SNS를 안 해? 완전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미라가 웃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서. 에이,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완전 꼰대 같잖아.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꼰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 혹시 직업 있어? 지영이 다시 질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응. 뭐해?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않아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무직?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무직? 어디서? 공공기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야? 비슷해? 아, 그렇구나. 세 사람의 관심이 시들해졌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별로 대단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 프리랜서나 사업가인데 너는 참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안정적. 그 말에는 재미없고 평범하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영이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와인 리스트 좀 주세요. 웨이터가 두꺼운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로 할까? 샤토마고 2015년산. 지영이 가리킨 와인의 가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우와, 200만 원짜리 와인? 동창들이 놀랐습니다. 괜찮아.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우리가 나눠내면 돼. 지영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200만 원을 20명이 나누면 1인당 10만 원. 이미 80만 원을 내야 하는데 1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90만 원. 낼 수 있어. 와인이 나왔고 각자의 잔에 따라졌습니다. 자, 건배하자. 33년 만의 재회를 위해. 지영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세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33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저 장난이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오늘 밤이 어떻게 끝날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와인이 이런 맛이구나. 하지만 제대로 음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야, 은수야. 미라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옷을 수수하게 입고 다녀? 요즘 50대들도 다 화려하게 입는데. 나는 이게 편해서. 에이, 그래도 좀 꾸미고 다녀야지. 안 그러면 완전 아줌마 같잖아. 서연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줌마. 나도 50살인데 아줌마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너희 딸 로스쿨 다닌다며? 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응. 전액 장학금 받아? 응. 와, 대단하다. 집에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이라도 받아야지.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돈이 없다. 공개적으로 다른 동창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지영아, 그건 좀. 옆에 앉아있던 다른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사실이잖아. 장학금 받는다는 건 집에 형편이 어렵다는 거 아니야? 지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로스쿨 안 가. 그냥 유학 보낼 거야. 미국으로.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외고 다녀.
성적도 최상위권이고 미라도 질세라 자랑했습니다. 자녀 자랑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들은 왜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걸까? 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 지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너 남편이 정말 교사 맞아? 숨기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진짜 교사야. 그럼 어느 학교?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 아, 강북. 거기 학교들 좀 그렇다며? 서연이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남편은 강남에 있는 대형 건설사 다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지영이 귓속말하듯 말했습니다. 2억. 주변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2억? 대박이다. 우리 남편도 1억 5천은 받아. 미라가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검사 월급이 그 정도야. 게다가 부장 검사잖아. 연봉 자랑 대회로 번졌습니다. 나는 그저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훈의 연봉은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교사로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이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적었습니다. 물론 내 연봉을 합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너 남편 나이가 어떻게 돼? 미라가 물었습니다. 52살. 52살에 그냥 교사야? 교감이나 교장은 안 돼? 아직? 그럼 언제 돼?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에이, 52살이면 이미 교감은 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영이 혀를 찼습니다. 우리 남편은 45살에 임원 됐는데 또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참아, 강은수. 오늘 밤만 참으면 돼. 야, 너 차는 못 타? 미라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냥 중형 세단. 무슨 차? 소나타. 소나타? 에이, 요즘 누가 소나타를 타? 미라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벤츠 타. 최신형. 서연이 차 키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벤츠 로고가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BMW 7 시리즈. 지영도 질세라 자신의 차 키를 꺼냈습니다. 역시 수입차가 좋아. 국산차는 좀 그렇잖아. 미라가 동조했습니다. 국산차가 뭐가 그렇다는 건지.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 핸드폰은 뭐 써? 또 질문이었습니다. 아이폰? 몇? 13. 13? 지금 15 나왔는데? 서연이 자신의 최신형 아이폰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매년 최신형으로 받고 돈이 뭐 아까워. 우리도. 지영과 미라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가 계속되었습니다. 집, 차, 핸드폰, 옷, 가방, 액세서리.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나는 항상 밑바닥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야, 솔직히 말해서. 지영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너 여기 오기 전에 되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니, 이런 비싼 곳에 올 돈이 있나 없나 고민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지영아, 그 정도면 됐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됐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에이, 우리 친구잖아. 친구끼리 이 정도 얘기도 못해? 지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친구. 그 단어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33년 전에도 지금도 이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깔볼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너 요즘 피부 관리는 해? 서연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안 해. 그래서 그렇게 주름이 많구나. 미라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가 가. 레이저도 맞고. 미라가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돈 좀 들이면 확실히 달라져. 너도 해봐.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거 아니야? 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야, 너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 미라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응. 너 완전 왕따였잖아. 그 말에 나는 굳어버렸습니다. 왕따. 그 단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하다니. 미라야, 그건 옆에 있던 동창이 말리려 했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너희도 다 알잖아. 그래도 그렇지. 에이, 지금은 다 어른이니까 괜찮지. 안 그래, 은수야? 미라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33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픈 상처였습니다. 너 그때 맨날 혼자 밥 먹었잖아. 친구도 없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가난해서.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잘했어. 그게 유일한 장점이었지. 미라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야, 근데 지금도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지영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수수하고 여전히 초라하고. 그러게 33년이 지났는데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변하나 봐.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안 됐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 남편은 오늘 왜 안 왔어? 지영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바빠서. 무슨 일인데? 그냥 학교일. 토요일인데 무슨 학교일이 있어? 서연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충 수업.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들은 다 오기로 했는데 너만 혼자네. 지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 곧 올 거야. 지금 회의 중이래. 미라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조금 있으면 와. 서연도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들끼리도 인사시켜야겠네. 지영이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들. 그들의 남편들을 만나게 되면 비교는 더욱 심해질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각오했어. 오늘 하루만 견디면 돼. 그러면 내일부터는 내 차례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2차 가자. 근처에 좋은 바 있어. 좋지. 가자. 지영이 바로 동의했습니다. 은수야, 너도 갈 거지? 미라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왜? 또 돈 없어서?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일이 있어서. 일? 무슨 일? 출근해야 해. 일요일에도 출근해? 공무원이 무슨 일요일 출근을 해? 지영이 의아해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에이, 그냥 가자. 한 번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정말 못 가겠어. 역시 돈 때문이구나. 미라가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나를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까지는. 은수야.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보였습니다. 김소희.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나에게 친절했던 친구였습니다. 소희야. 나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는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답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너는? 나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고 있어. 그랬구나. 소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야, 소희 왔네. 지영이 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늦어서 미안. 괜찮아. 이제 막 식사 끝났어. 소희가 메뉴판을 보려는데 지영이 말했습니다. 코스 메뉴 다 끝났어. 그냥 단품으로 시켜. 아, 그래. 알았어. 소희는 실망한 기색 없이 단품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은수야, 너 어떻게 지냈어? 결혼했어? 소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응, 했어. 너는? 나도. 남편은 중학교 교사야. 우와, 우리 비슷하네. 우리 남편도 교사야. 진짜? 대박. 우리 남편들 소개시켜줘야겠다. 소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소희는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으니까요. 은수야, 근데 너 직업이 뭐야? 소희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희에게는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면 지영과 서연과 미라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해 줄게. 응, 알았어. 소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소희의 장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절대 강요하지 않는 것. 야, 소희야. 미라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너는 남편이랑 어디 살아? 수원. 수원? 거기 멀잖아. 응, 좀 멀어. 그래도 괜찮아. 집값은 어때? 또 시작이었습니다. 집값 비교. 우리 아파트는 5억 정도 해. 5억? 그 정도면 괜찮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30억짜리 사는데. 또 자랑이었습니다. 소희는 불편한 기색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좋겠다. 뭐, 남편이 잘 벌어서. 지영이 으스댔습니다. 소희야, 너는 자녀 있어? 응, 아들 둘. 몇 살? 중3, 고1. 공부 잘해? 그냥 평범해.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고. 소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딸은 전교 1등인데. 서연이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외고 다녀. 미라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소희는 그저 대단하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소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은수야.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응? 저 애들이 또 너한테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소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랬잖아. 소희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저 애들은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래도 33년이나 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안 변해.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영, 서연, 미라는 33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겉모습만 나이 들었을 뿐 내면은 전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은수야, 너 혹시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소희야. 소희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야, 너희 뭐 얘기해? 지영이 우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 얘기? 우리한테는 왜 안 해? 미라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얘기. 나는 빨리 화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옛날 얘기? 어떤 옛날 얘기? 서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얘기. 아, 고등학교 때. 그때 재밌었지. 지영이 웃었습니다. 재밌었다고? 누구한테는 재밌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야, 너희 기억나? 은수가 맨날 도시락 싸와서 혼자 먹던 거.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구석에서 혼자 먹었잖아.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같이 학교 앞 분식집 갔는데 지영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들이 전혀 그립지 않았습니다.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시간들. 그만하면 안 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소희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뭐가 심해? 우리 그냥 얘기하는 건데. 지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은수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에이, 다 옛날 일인데 뭐. 지금은 괜찮지? 미라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봐, 괜찮다잖아. 서연이 소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소희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무 심한 거야.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수한테 계속 상처되는 말 하잖아. 상처? 우리가 언제? 조금 전부터 계속 그랬어. 돈 얘기, 집 얘기, 차 얘기. 소희가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미라가 발끈했습니다. 궁금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잖아. 소희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야, 김소희. 너 지금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지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에이, 됐어. 소희야,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마.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그냥 재미로 한 얘기야. 재미. 그들에게는 재미였겠지만 나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내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정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소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은수야, 너는 왜 맨날 참기만 해? 지금은 참는 게 최선이야. 언제까지 참을 건데? 조금만 더.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소희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소희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이 어떻게 끝날지도. 야, 너희 무슨 얘기야? 우리도 좀 들려줘. 미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 온 것 같은데. 서연이 입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올 거야. 방금 연락 왔어. 지영도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남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윤미라의 남편인 한재훈 부장검사도 있었습니다. 내부하 검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비됐어, 강은수. 이제 시작이야. 남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지영의 남편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 여보, 여기야. 지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늦어서 미안. 그가 지영 옆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 그러게. 내가 잘 골랐지? 지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서연의 남편도 도착했습니다. 날렵한 체형의 안경을 쓴 남성. 늦었어요? 아니야. 마침 잘 왔어. 서연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제 미라의 남편만 남았습니다. 한재훈 부장검사. 내 직속 부하. 그가 곧 올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곧 올 거야. 미라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주차하고 있대.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은수야. 미라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남편 진짜 교사 맞아? 맞다고 했잖아. 그럼 왜 오늘 안 왔어? 바쁘다고 했잖아. 토요일 저녁에 뭐가 바빠?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보충 수업이 있다고. 보충 수업? 토요일 저녁에? 응. 거짓말 같은데.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여기 오기 창피해서 안 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면 진짜 남편이 없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라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소희가 나섰습니다. 뭐가 너무해? 나는 그냥 궁금한 거야. 궁금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잖아. 의심할 만하잖아. 남편이 있으면 왜 안 데려와? 바쁘다잖아. 내가 참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창피한 거지. 미라가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여기 와서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니까. 야, 윤미라. 소희가 화를 냈습니다. 교사가 왜 자랑 못해? 교사도 훌륭한 직업이야. 그래, 훌륭하지. 근데 별로 대단한 건 아니잖아. 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남편은 검사야. 부장검사.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알아.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편 직업이 대단하면 내가 대단한 거야?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남편이 잘나면 내가 잘난 거냐고. 야, 강은수.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남편 직업, 남편 연봉, 남편 회사, 계속 남편 얘기만 하는데 정작 너는 뭐 하는데? 나는 인플루언서야. 팔로워 50만 명. 그래서 그게 내 능력이야 아니면 그냥 운이야? 미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야, 너 진짜.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왔어. 남편 덕분이 아니라. 뭐?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에 지영과 서연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강은수.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지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무슨 사실? 너희는 남편 덕분에 사는 거잖아.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뭐라고? 서연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야? 도전이 아니라 진실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신의 가치는 없고 남의 것으로 자랑하는 거. 아!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질투하는 거지?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사니까 질투하는 거야. 질투?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질투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우리는 돈도 많고 남편도 잘 나가고 뭐든지 다 가졌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겠지. 겉이 아니라 진짜야.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강은수. 너 정말 건방지다. 건방진 게 아니야. 당당한 거지. 뭐가 당당해? 내가 뭘 가졌다고? 너희가 모르는 게 많아.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모르는 게 뭐가 있는데?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야, 제대로 말해봐. 너 지금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비밀은 아니고 그냥 너희가 몰랐을 뿐이지. 뭘 몰라?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 순간 미라가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너 정말 미치겠다. 그리고는 그 와인을 내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내 머리와 얼굴, 옷을 적셨습니다.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머리 또 감아야겠네.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과 서연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소희가 황급히 일어나서 냅킨을 가져왔습니다. 은수야, 괜찮아? 나는 천천히 냅킨을 받아 와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머리에서 옷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0만 원짜리 샤토마고 이렇게 내 머리 위로 쏟아지다니.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야, 우리 가자.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소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뭘 기다려? 이런 모욕을 받고도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계속 와인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야, 강은수.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미라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우리한테 건방지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건방진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야, 너 정말. 미라가 또 다가오려는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한재훈 부장검사. 여보, 늦어서 미안. 그가 미라를 향해 걸어오다가 나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와인을 뒤집어 쓴 나를.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검사장님? 그 작은 목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장.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지영, 서연, 미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한재훈은 황급히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검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재훈 부장검사. 내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예, 검사장님. 부인이 동창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재훈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누구야? 강은수 고등검찰청 검사장님이야. 한재훈의 대답에 레스토랑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한민국 검찰 서열 최상위. 미라가 비틀거렸습니다. 지영과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은 채로 33년 전에도 오늘도 나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변하지 않았구나. 그 말을 남기고 나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소희야, 가자. 소희가 황급히 일어나 나를 따라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내 뒤로 세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야, 잠깐만.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소희와 나 단둘이 남았습니다. 은수야.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야? 응. 헐. 진짜? 진짜야. 소희가 입을 막았습니다. 대박. 완전 대박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와인으로 젖은 옷이 차가웠습니다. 은수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어. 하지만 저 애들이 얼마나 너를 무시했는데. 알아. 다 알아. 나는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어.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해. 소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오다니.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솔직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 너 정말 멋있어.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저 애들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잠 못 잘 거야.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은수야, 너 복수하려는 거야? 복수가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한편 60층 레스토랑에서는 세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정말 검사장이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응, 강은수 검사장님이야. 한재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나보다 2계급이나 위야. 그럼 내 상사잖아. 상사 정도가 아니야.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분이야. 한재훈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나는 그냥.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인을 머리에 부었어. 뭐? 한재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쳤어? 검사장님한테 와인을 부었다고?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미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도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어떡해? 나도 은수한테 심하게 했어. 뭘 어떻게 했는데? 무시하고, 비웃고, 가난하다고 놀리고. 지영의 남편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당신도 미쳤어? 검사장을 놀려? 나는 몰랐다고. 그냥 교사 부인인 줄 알았어. 교사 부인이면 놀려도 돼? 그것도 문제지만 검사장이면 더 큰 문제야. 서연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정말 어떡해? 사과해야 해. 지금 당장. 한재훈이 말했습니다. 가서 사과드려. 지금이라도 빨리. 세 사람은 황급히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이미 떠난 후였으니까요. 없어. 이미 가셨어. 미라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전화해. 전화번호 알아? 몰라. 연락처도 없어. 지영이 스마트폰을 뒤적였습니다. 나도 없어.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재훈 검사, 당신은? 있긴 한데. 한재훈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전화드리기가. 왜? 검사장님께 사적으로 전화드리는 것도 실례인데 이런 일로 전화하면. 그럼 어떡해? 내일 출근해서 사과드려야지. 내일?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한재훈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왜 그랬어? 왜 하필 검사장님한테? 몰랐다니까?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완전 큰일 났네. 검사장한테 저렇게 했으니. 특히 와인 부은 거 완전 끝났어. 나 같으면 당장 이민 갈 것 같아. 세 사람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귀가 따가웠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지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 세 사람과 그들의 남편들은 황급히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동창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강은수가 검사장이었다니. 33년 동안 몰랐네. 그러게. 우리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는 심하게는 안 했어. 박지영, 최서현, 윤미라는 정말 끝났어. 한편 나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와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옷이 축축했고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33년간 참아왔던 것을 드디어 터뜨린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 정훈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훈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 있었어? 긴 이야기야.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 은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와인을 뒤집어 쓰고 와? 누가 부었어? 누가 감히 엄마한테? 은지가 화를 냈습니다. 동창생이야. 동창생이? 미쳤네. 나는 웃으며 옷을 벗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잘 됐다니? 이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정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수야, 너 뭐 하려는 거야? 정당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욕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샤워를 하며 오늘 밤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의 비웃음, 서연의 무시, 미라의 와인 세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나는 검사입니다. 법과 원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훈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셔. 진정하고. 고마워. 차를 마시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은지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법이 판단할 거야. 법? 응. 만약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거야. 만약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면? 그럼 아무 일도 없겠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법을 집행할 뿐이야. 근데 타이밍이 딱 맞네. 은지가 웃었습니다. 그치? 나도 웃었습니다. 우연치고는 참 절묘하지.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영, 서연, 미라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으니까요. 강은수 검사장이 무엇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들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근해야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출근해야 해?
정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봐야 할 서류가 있어. 일요일인데 검사는 쉬는 날이 따로 없어. 사실이었습니다. 범죄는 주말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단정한 모습,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이것이 강은수 검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응. 집을 나서며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아마 세 사람은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며 아침을 맞았겠죠. 고등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검사장실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서류들을 골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 건설 뇌물수수 의혹 제보서. 박지영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사였습니다. 제보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정황. 액수는 수억 원대. 증거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명품 매장 밀수품 유통 및 관세 포탈 의혹 제보서. 최서연의 매장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해서 관세를 내지 않고 판매한 정황. 수년간 지속되었고 탈루세액이 수십억 원대. 세 번째 서류, 인플루언서 어씨 탈세 의혹 및 남편 직위 이용 특혜 의혹. 윤미라였습니다. 광고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 그리고 남편인 한재훈 부장검사의 직위를 이용해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 이 서류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내 동창들이 내가 조사해야 할 사건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이 사실을 동창회 전까지 몰랐습니다. 이름만으로는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입건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검사장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재훈 부장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역력했습니다. 검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재훈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검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검사장님을 몰라보고. 한 부장, 내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은 구분합시다. 예. 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사적인 일입니다. 검찰청과는 무관하죠. 하지만 여기는 고등검찰청입니다. 우리는 검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한재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대신 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한재훈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 부장은 부장검사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보다 법을 잘 알겠네요. 예. 배우자의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한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장님, 혹시가 아니라. 나는 책상 위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검사장님. 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검사가 제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사정도 청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한재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어제 일?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제 아내가 검사장님께... 그 일요. 나는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사적인 일이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다만, 나는 한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 한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예, 검사장님. 한재훈이 일어서며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장님, 로비에 방문객이 계십니다. 누구죠? 박지영, 최서연, 윤미라 세 분이십니다. 안내하지 마세요. 예, 저는 만나지 않겠다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장님, 세 분이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를 부르세요. 계속 버티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과나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에 저촉되느냐였습니다. 저녁 무렵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야, 나야. 소희야, 안녕. 너 괜찮아? 어제 일 때문에. 응, 괜찮아. 지영, 서연, 미라가 완전 패닉 상태래. 그래. 응. 사과하고 싶다고 난리야. 나한테도 전화했어. 뭐래? 은수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 잘했어.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요일 저녁의 서울.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너 정말 뭐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복수? 복수가 아니야. 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의야.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들. 담당 검사 배정, 수사 지시, 증거 확보,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그것이 검사 강은수가 하는 일이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아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아침이. 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쾌함도 후련함도 아닌 그저 담담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까. 그것이 내가 지켜온 신념이니까. 검찰청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등검찰청 건물. 저 안에서 내일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준비됐어, 강은수. 이제 진짜 시작이야. 월요일 아침. 고등검찰청 검사장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말 동안 정리해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검사, 들어오세요. 경제범죄 담당 검사를 불렀습니다. 예, 검사장님. 이 사건 맡아주세요. 나는 첫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건설 뇌물수수 의혹건 철저히 조사하세요. 증거가 충분하면 즉시 입건하고요.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이어서 관세청 협력 담당 검사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진행하세요. 두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품 매장 밀수품 유통 및 관세 포탈 의혹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준비하시고 관세청 조사관들과 협의하세요. 예, 검사장님. 마지막으로 조세범죄 담당 검사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국세청 자료를 확보해서 정밀하게 조사하세요. 세 번째 서류. 인플루언서 어시 탈세 의혹건. 특히 광고 수입 신고 내역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하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수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장님, 건설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 검사가 보고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 3명에게 총 5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는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제보자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입건하세요. 예, 검사장님. 박지영의 남편이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뇌물수수, 대표 구속. 2주일 후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장님, 명품 매장 압수수색 결과 밀수품 다수가 적발되었습니다. 규모는 지난 3년간 총 50억 원 상당의 명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탈루세액은 관세와 부가세 합쳐 약 15억 원입니다. 기소하세요. 예, 검사장님. 최서연의 매장은 폐업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벌금 10억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주일 후 세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장님, 인플루언서 윤모 씨의 탈세 규모가 확인되었습니다. 얼마죠? 지난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총 12억 원입니다. 추징세액은 가산세 포함해서 약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조세 담당 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인 한재훈 부장검사의 직위를 이용한 특혜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특혜죠? 고급 레스토랑 예약, 명품 매장 VIP 혜택, 일부 사건 무마 시도 등입니다. 한재훈 부장검사는 직접 개입한 증거는 없지만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재훈 부장검사, 내부하 검사, 한 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세요. 윤 씨는 기소하고요.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윤미라는 추징금 6억 원과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재훈 부장검사는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박지영은 남편이 구속되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서연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벌금을 물었습니다. 윤미라는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 했고 남편은 정직 처분으로 승진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은지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의 사건이 모두 언론에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봤어. 엄마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법이 한 거지. 하지만 엄마가 지시한 거잖아. 지시가 아니라 수사를 지시한 거야. 결과는 증거가 결정했어. 정훈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제 속이 좀 풀렸어? 속이 풀렸다기보다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리된 기분이야. 정리? 응.
33년간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린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영, 서연, 미라. 세 사람은 각자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정말 달콤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벌한다고 해서 내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33년 전 내가 받았던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야, 나야. 응, 소희야. 너 뉴스 봤어? 응.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야. 소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지영, 서연, 미라 다 끝났어. 응. 너 기분 어때? 시원하지? 시원하진 않아. 예. 그냥 담담해. 담담하다고? 저렇게 너를 괴롭히던 애들이 벌 받았는데? 응. 그래도 담담해.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뭐가? 복수하고도 담담할 수 있다는 게. 소희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의야.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은 거지. 내가 복수한 게 아니야. 그래도 타이밍은 우연이었어. 만약 그들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그렇구나. 소희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너는 달라. 뭐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감정적으로 복수했을 텐데 너는 법으로 했잖아. 나는 검사니까. 그래. 넌 검사야. 멋진 검사.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지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강은수 검사장님께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3년 전에도 그날 밤에도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남편이 구속되고 나서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3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최서현과 윤미라에게서도 비슷한 편지가 왔습니다. 모두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과를, 그들의 깨달음을, 그리고 내 과거를.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기분 어때? 좋아.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아. 왜? 드디어 과거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훈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복수가 아니라,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며칠 후 고등학교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저희 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강이요? 네.
법조인의 길에 대해서요. 학생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특강 당일, 모교인 서울여자고등학교에 갔습니다. 33년 만에 다시 찾은 모교.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교정의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강당에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학번 강은수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공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33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것, 괴롭힘 당했던 것, 외로웠던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미래도 힘든 건 아닙니다. 지금 외롭다고 해서 평생 외로운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강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지금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눈물을 글썽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괜찮아질까요? 나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꼭 괜찮아질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선배가 보장할게. 그 학생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과거의 가해자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괴롭힘 당하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여성이, 그리고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꾼 여성이. 강은수, 고등검찰청 검사장. 한 여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더 이상 복수에 집착하지 않는, 오직 정의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